두 번째 주제 백색 국가 배제 시행, 국산화, 애국 테마주의 향방은 이렇게 이런 주제를 또 뽑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생각에서 이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장에 억누르는 악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애국 테마주라든가 국내 국산화 그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체 시장하고 사실 무게의 어떤 형평성은 좀 다르지만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조금 존재감들이 서로 네. 방향성이 다릅니다. 전체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애국 테마주나 이런 쪽이 조금 안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전체 시장이 좀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것도 민감한 얘기죠. 관련주들을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한일 간의 문제가 조금 더 격화가 돼가지고 네. 계속 그 관련주들이 조명을 받는 시장을 바라겠지만 전체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어떤 과격한 분위기가 업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자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전반적으로는 또 이롭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제로 그럼 삼아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소미아 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종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연장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종결을 많은 분들이 안 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찌되었든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뷰는 종결을 결정을 했지만 종결이 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네. 요구하는 식으로 종결 날짜는 11월 22일이거든요. 그 날짜 전까지 되돌려라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은근히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할까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계속 좀 그 옥죄기를 바라는 식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이제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소미아를 왜 하게 됐느냐 그 이면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갖고 있는 본뜻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가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본위치로 가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종료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카드를 하나 던진 건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지금 그걸 받기는 싫고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인 압박을 지금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오늘 저녁 때 좀 늦게 발표도 났었습니다만 불산 수소에 대해서 첫 번째 또 수출 허가를 지금 했어요. 늦은 저녁에. 네. 그러니까 레지스트만 2번 하다가 불산 수소까지 거쳤고 이건 뭐냐면 그 화이트 국가 배제는 시행이 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제시하는 11월 22일까지는 추가적인 개별 품목의 수출 규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미국이 제시한 11월 중순 정도 지소미아가 진짜 완료가 되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자세를 바꿀 만한 어떤 기회이자 압박 기간을 준 거고요. 그 사이엔 일본 입장에선 실수 안 하려고 하죠. 더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출 품목을 발표를 한다던가 더 강한 움직임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 기존에 발표했던 세 개의 소재단에 있어서 제한적인 수출을 계속 가끔은 허용해 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우리나라는 이루고 있는데 왜 한국이 오버 반응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미지 포장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WTO에 대한 제소 부분도 일본이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앞으로도 향후 한동안은 계속 지금처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다고-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문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드는 표현인데 손뼉도 마주쳐야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죠. 네.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연일 좀 격한 반응도 하시고 펀드도 드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일본을 압박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잠깐 외면하는 그런 스탠스거든요. 한국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이 마주칠 수 있는 요인이 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있는 소재단이나 국산화 관련주들이나 애국 테마주들도 소리가 안 나니까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계면적인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보다 좀 약해요. 예, 시장이 견디고 움직였던 것보다 조금은 탈락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꺼낼 때 음. 시장하고 요 섹터주들하고 약간 좀 경쟁 내지는 서로 좀 뒤바뀐 운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조금 편해지는 대신에 최근에 한 두 달 가까이 조명을 받았던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네. 조금 대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음. 예,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근데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지는 않는다. 아,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조금만 세 번째죠, 이번이 네.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 걱정은 아니죠. 앞으로 그렇다면 애국 테마주의 영향이 어떤 영향으로 비춰질지가 좀 궁금해지게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예, 들어가 있는 어떤 뭐 진짜 에너지의 힘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기에 탈락해서 이미 뭐 20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겨우겨우 버티는 종목들도 이렇게 좀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2일 정도의 데드라인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뭐 9월부터 따지면은 거의 한 두 달 정도 이상은 휴지기 내지는 휴식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그 한일 간의 문제가 봉합이 됐거나 갈등 수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잠재는 돼 있으나 지금 누가 자신 있게 이걸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이미 뭐 8월 초 정도를 지나서 조금 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울기가 최근 7월 초부터 급등한 종목군들의 어떤 하락폭을 조금 키우는 그런 움직임들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백색 국가 배제가 이제 시행이 돼 28일부터죠. 그렇죠? 네, 어제부터 된 거죠. 네, 어제부터 예. 시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또 큰 반응을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네. 많은 전통적인 뭐 반응인데요. 네, 네. 악재가 일단 뉴스로 픽스가 되면은 사실 그걸 음. 더 이상의 악재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악재가 사전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미 악재는 28일 날 어떤 뭐 이견 없이 그냥 시행이 된 거. 근데 시행이 됐는데 우려했던 거는 추가적인 품목이 뭐가 나올까 그리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말 사이에 많이 연구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대비를 했는데 네. 어떤 것도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시행 자체라고 해서 사실 단박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예, 시행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뭐 품목 허가 기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부분이지 지금 최근에 그 7월 초부터 나왔던 세 개 종목에 대한 수출 허가권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품목들이 수출 허가를 단박에 받지 못할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만 개별 품목으로 찍어가지고서 지금 압박을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제 예상대로면은 11월 중순까지는 크게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본격화된 압박 그 수위는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참 이 싸움도 좀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어쨌든 첫 번째 카드가 지소미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첫 번째 카드를 쓴 입장이고 또 일본에서 어떤 수를 또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또 정부에서도 또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럼 백색 국가 배제 시행, 국산화 애국 테마주의 향방은이라는 주제를 갖고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좀 모자르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 뭐 많이 아니면 잔뜩 들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또 사실 굉장히 욕한 바가지 먹기 딱 좋은 얘기죠. 예. 어떤 얘기인가요? 안 되고 있는데 더 안 됩니다. 아니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시장 반응은 상당히 뭐 안 좋을 거라고 생각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월 달에 다른 쪽에서 좀 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중이 좀 크게 유지가 되시거나 이런 뭐 섹터 쪽에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뭐 일부 간헐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비중을 생각보다는 한 반 정도 이하로 좀 줄여놓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펼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